자,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인자 유전 복습할 텐데, 다인자 유전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특징은 정규 분포역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 키, 몸무게, 지문 형태 등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이 피부색 유전이에요. 피부색, 여기서 선생님이 했을 때 뭐 우성과 열성을 구분을 했는데, 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우열을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이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피부색을 대문자가 있으면 검게, 그 다음에 소문자가 있으면 하얗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랑 결혼을 할 거냐면 갈색인 애들이랑 결혼을 할 거예요. 이 특징은 A와 B와 C 세 쌍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되는데, 생식세포에 들어갈 때 라지 A와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B에 대해서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C에 대해서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해가지고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도 총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겠죠. 그래서 수정하는 경우를 만들어 보게 되면 6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세줘도 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해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문자의 종류보다는 그냥 문자의 종류보다는 대문자가 몇 개가 있느냐, 소문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만 따져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 그 다음에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 FT의 표현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 사람과 요 사람이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대문자의 개수만 세주면 돼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서 대문자는 0개, 1개, 2개,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0개, 2개, 1개, 2개,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 조합했을 때 대문자가 0개인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총 몇 가지 표현형? 7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또 구해줘야 하는데 NCR 요거를 이용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F1과 F2가 있어요. F1은 삼성 잡종인 부모인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이 F2인데 봤을 때 이쪽 부모가 라지 A 혹은 스몰 A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대문자가 올 확률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쪽 부모에게서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각각 자리에 그러면 대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만들 거냐면 대문자가 3개인 경우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대문자가 3개인 경우의 숫자를 세울 때 뭘 이용했냐면 NCR을 이용했습니다. 맞나요? 왜냐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도 대문자가 3개인 거고, 스몰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C, 스몰 C도 대문자가 3개이지만 서로 다른 경우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6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할 거냐면 3개를 선정할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요거죠. 그런데 각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3승이에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자리는 전부 선택해가지고 뭘 줄 거냐면 소문자를 줄 겁니다. 그럼 각 자리에 소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승이고 요 2개를 곱해주면 돼요. 어차피 뒤에는 다 1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6시 3이 몇이에요? 6, 5, 4, 3, 2, 1 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1의 전체가 6승이니까 64분의 20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NCR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인데 요 n은 자손의 유전자 숫자인 거고 요 r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문자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자손의 유전자 숫자예요. 그런데 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부모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2형 접합이고 그 다음 모두 독립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요? 아, 요것도 안 했네? 자, 볼게요.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 비교하는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 형태를 그리게 되고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에 의해서만 형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풍기 하나 꺼도 되며 얘 하나 꺼도 되니? 응, 고마워요. 내가 뭘 좀 뭐지?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데 성염색체 유전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유전자가 어디 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X 또는 Y 염색체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전까지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라서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따로 구분해주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에 따라서 성염색체를 가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줘야 돼요. 여자는 성염색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XX.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성결정. 자, 성염색체 X랑 Y가 있으면 성염색체는 이제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성결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자는 44 플러스 XX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상염색체가 44개가 있고 성염색체가 XX 2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성염색체만 보게 되면 요 2개가 상동염색체 관계이죠? 그러니까 감수분열 결과 2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맞나요? 물론 4개의 세포를 가지지만 어쨌거나 이 난자는 전부 다 X를 가지게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는 44개, 성염색체는 X랑 Y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X가 Y보다 엄청 커요. 맞죠? 근데 2개가 상동염색체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감소 분열이 끝나면 2개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나요? 자, 물론 정자가 4개가 생기지만 XX, YY이기 때문에 염색체 종류만 보게 되면 X랑 Y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들어있는 난자와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정자가 만나게 되면 남자가 태어나요? 여자가 태어나요? 둘이 이렇게 수정하면 XX, 요거 이렇게 둘이 수정하면 XX이기 때문에 여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난자와 Y가 들어있는 정자가 수정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태어나요? XY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성 결정은 난자가 결정하는 거야, 정자가 결정하는 거야? 정자가 결정합니다. 요건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저번에 치킨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지? 닭은 암컷이 결정합니다. 알겠죠? 이 성 결정 방식은 생물에 따라서 달라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엄마한테서 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서만 옵니다. 돌연변이가 없는 이상. 그 다음에 딸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와야 돼? 아빠한테서 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럼 글로 한번 볼게요.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X 염색체 하나씩 물려받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X 염색체를, 아버지에게서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Y입니다. 이렇게 굳이 적어주는 이유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해서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구성은 44 플러스 XX입니다. 감수 분열 결과 난자는 22 플러스 X로 X염색체를 가진 것만 형성이 되지만 정자는 22 플러스 X 혹은 22 플러스 Y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별은 정자가 가진 성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 형태만 볼 거예요. 요 두 쌍은 지금 상동 염색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상염색체겠죠.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을 보게 되면 상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DNA가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상염색체들이 분리가 돼서 들어가서 NX상의 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데 요 4개가 모두 정자로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제 성염색체를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자의 성염색체는 무엇과 무엇, 남성의 성염색체는 무엇과 무엇이죠? X랑 Y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DNA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X가 이렇게, 그 다음 Y가 이렇게 나타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무엇이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X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Y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끝나면 무엇이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X, X, Y, Y를 가진 정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여기 용어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지금 상염색체를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자는 X와 X를 가지겠죠? 맞니?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무엇이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X, 그 다음에 이쪽에도 X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수 2분열이 끝나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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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세포 분열 결과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만 난자가 되고 3개는 수정에 참여하지 않는 극체라는 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자, 정자를 만들 때는 세포의 크기가 다 똑같다고 거의 표현이 돼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난자를 만들 때는 하나만 크게 표현되고 나머지 3개는 작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딸세포의 크기만 보더라도 얘가 정자 형성 과정, 얘가 난자 형성 과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반성유전은 따를 반자의 성이에요. 그래서 성을 따르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가지고 성별에 따라서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다른 유전 현상입니다. 당연히 성염색체가 X랑 Y가 있으니까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 Y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Y염색체는 사람은 누구만 가져요? 남자만 가져가지고 한쪽 성에만 한 개를 지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성유전이라고도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X염색체 연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염색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즉 X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가 있는데 열성인 게 있고 우성인 게 있어요. 정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열성인 질병은 정록생맥이랑 혈우병이 있고 우성인 질병은 피부 얼룩증이랑 이제 곱추병이 있습니다. 자, 이 정록생맥은 적색만 있으면 적색인 거 인지를 하고 녹색만 있으면 녹색인 거 인지를 하지만 적색과 녹색이 같이 섞여 있으면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질병이에요. 물론 생맥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도가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혈우병 혹시 들어봤니? 혈우병은 뭐예요? 혈액 응고가 안 돼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혈우병은 무엇이냐면 성환이가 잘 얘기해준 대로 내 몸에서 출혈이 생겨요. 근데 얘를 막 출혈을 억제하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얼룩증은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곱주병은 이제 척추가 휘게 되는 질병이에요. 이 정록생맹은 뭐에 대해서 열성이냐면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랑 정록생맹 유전자가 있으면 정상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우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상 유전자랑 그 다음에 피부 얼룩증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뭐가 표현이 돼? 피부 얼룩증 유전자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록생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맹은 열성이면서 X염색체 위에 있어요. 알겠나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록생맹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록생맹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정상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선생님은 X 라지 R로 표현할 거고, 뭐 어떤 책에서는 그냥 X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록생맹 유전자를 선생님은 여기에서 X 스몰 R로 표현할 거고, 어떤 책에서는 X 프라임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열을 표현할 때 X 라지 R이 우성인 거고, X 스몰 R이 열성인데 얘가 정상인 거고, 얘가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X 염색체를 몇 개 가져요? 한 개 갖기 때문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성은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남자 유전자형 보도록 할게요. X 라지 R입니다. X 라지 R Y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X 스몰 R Y이기 때문에 정록생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여자는 X 염색체를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갖기 때문에 잘 따져줘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X 라지 R, X 라지 R이에요. 그래서 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X 라지 R, 그 다음에 X 스몰 R이에요. 라지 R과 스몰 R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가 표현이 돼? 라지 R인 정상이 표현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X 스몰 R, X 스몰 R이에요. 스몰 R, 라지 R이 없기 때문에 정록생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나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알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남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인자는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잡종의 유전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특정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잡종이겠지. 알겠니? 할게요. 자, 보인자. 형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형은 우성이지만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인 사람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혈우병은 아까 설명했지만 혈액 응고 효소가 결핍돼 가지고 출혈 시 응고가 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형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해줘야 합니다. 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X 염색체 2개를 갖지만 남자는 X 염색체 하나를 갖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남자에게서 정록생명이 여기서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3분의 1. 얘가 훨씬 더 높죠? 이 라지알이 커버 쳐준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통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2개 X 염색체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정록생명이 되지만 남자는 1개의 염색체에만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록생명입니다. 엄마가 정록생명이란 얘기는 X 스몰 R, X 스몰 R이겠지? 그럼 아들한테 줄 수 있는 X 염색체는 뭐밖에 없어요? X 스몰 R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반드시 정록생명이에요. 요거를 우열로 얘기하면 엄마가 열성의 형질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열성의 아들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즉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우성의 아들이 나왔다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딸이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록생명입니다. 자, 딸이 정록생명이면 이렇게 스몰R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누구한테 와야 돼? 아빠한테서 와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딸이 열성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열성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어야 합니다. 자, 아버지가 정상이란 얘기는 라지알 Y예요. 그러면 딸한테는 라지알밖에 못 주겠지? 그러니까 딸은 무조건 라지알을 하나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표현이 되냐면 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를 우열로 얘기하면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우성의 딸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나왔다면 얘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아들이 정상이면 어머니는 반드시 정상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정상이란 얘기는 X 라지알 Y란 얘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정상,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문장 이해됐니? 다시 정리하면 열성의 엄마한테서는 열성의 아들만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딸이 열성이면 아빠는 무조건 열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무조건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X염색체 연관 유전의 특징이에요. 알겠나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정록생명의 유전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가 있어요. 이 보인자인 여자가 줄 수 있는 X는 X 라지알과 X 스몰R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정상의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라지알과 Y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요런 유전장을 가진 자손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요 둘이 수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자손 중에 정상이 나타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여자가 여기서 태어나는 여자가 정상일 확률은 1입니다. 맞죠? 여기서 태어나는 남자가 정상일 확률은 2분의 1. 여기서 태어난 남자가 정록생명의 확률은 어때요? 확률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별에 따라서도 잘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딸은 모두 정상이고 아들은 정록생명의 확률이 50%입니다. 일단 요거 볼게요. 생명인 여자와 정상 남자입니다. 정상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라지알과 Y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인 여자는 어차피 동형 접합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한 칸만 생각해줘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정상일 확률은 2분의 1. 정록생명일 확률은 2분의 1. 여기에서 태어나는 여자가 정상일 확률은 여자가 정상일 확률 무조건 정상이지. 왜냐 아빠가 무조건 X 라지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정록생명일 확률은 1. 엄마한테 무조건 얘만 받으니까. 아들이 정록생명일 확률이랑 자손이 정록생명일 확률이랑 여러분들이 성별에 따라서 다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니? 자, 딸은 모두 정상이고 아들은 모두 정록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 여자인데 이제 순종의 정상 여자, 그 다음에 생명의 남자예요. 자, 생명의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스몰 R Y. 그 다음에 정상의 여자가 줄 수 있는 건 얘가 어차피 동형 접합이니까 요 한 칸만 생각해줘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정상일 확률은 1. 맞지? 그 다음 여자가 정상일 확률 1, 남자가 정상일 확률 1입니다. 왜냐면 엄마한테서 무조건 라지알밖에 못 받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인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생명인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스몰 R과 Y. 그 다음에 보인자인 여자는 X 라지알과 X 스몰 R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수정을 하겠죠? 태어나는 자손이 정상일 확률은 2분의 4분의 2 해서 2분의 1. 태어나는 자손이 생명일 확률은 그치 4분의 2 하니까 2분의 1. 여기서 태어나는 여자가 정록생명일 확률은 2분의 1. 여기에서 태어나는 남자가 정상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자손,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자손이 태어날 확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 25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금방 합니다. 자, 그 다음 피부 얼룩증 보도록 할게요. 피부 얼룩증은 우성입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랑 피부 얼룩증 유전자가 있으면 피부 얼룩증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맞나요? 자, 볼게요. 피부 얼룩증. 피부 일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결핍이 돼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되는 유전병입니다. 피부 얼룩증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으며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자,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X,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X'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정상이 피부 얼룩증에 대해서 열성이고 피부 얼룩증이 우성입니다. 요거를 스몰 h, 라지 h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유전자형과 표현형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X 염색체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상이고, 얘는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 얼룩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정상인 거고, 얘는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 얼룩증이고, 얘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 얼룩증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나 가질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여기에서는 피부 얼룩증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형질이 나타나면, 즉 아버지가 형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가 우성이란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딸도 반드시 우성이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형질이 나타나면 아들이 우성이에요. 그러면 이 우성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왔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반드시 우성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형질이 나타나지 않아. 열성이에요. 정상 열성이니까. 맞니? 그러면 아들에게도 이제 열성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들도 정상입니다. 알겠나요? 자, X 염색체 연관 유전할 때 우성과 열성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특징을 기억해 주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열성의 어머니에게서는 열성의 아들만 태어나고,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우성의 딸만 태어나고, 아들이 열성이라면 반드시 아들이 우성이라면 엄마는 반드시 우성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Y 염색체 연관 보도록 할게요. Y 염색체 연관은 누구한테만 나타나? 남자한테만. 그래서 한쪽 성에만 한 개가 지어서 나타난다 해가지고 한성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일어난 유전현상으로 남자에게만 유전현상이 나타납니다. 귀 속 털 과다증이 있는데, 남자가 한 50대 60대가 되면 귀에서 막 털이 자라가지고 이제 귓바퀴에서 막 삐져나옵니다.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자손들은 아들은 다 Y를 가지니까 다 똑같이 귀 속 털 과다증이 나타나겠지? 선생님 중학교 때 나이가 많으신 체육 선생님이 귀에서 털이 엄청 많이 났었거든? 아마 귀 속 털 과다증이었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다룰 때 한 98% 정도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을 다루게 됩니다. 왜? Y 염색체 유전 너무 쉽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